자,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워낙 바빠가지고 제휴업체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빨리 만들지를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시간 나는 대로 하나하나 자료도 업로드하고 교육 영상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네이버 카페 보이는 부동산 경매 제휴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 카페가 나올 텐데요. 공지 안내글을 보시게 되면 매수대리 명도 경매 관련 협업 관련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봐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비용 없고요, 교육비도 없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건드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위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국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매수 대리업을 하실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저희가 영업하는 방법, 명도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이제 MPL 대부 법인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MPL을 접목해서 또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 실제 매수인을 MPL로 접목해서 확정 낙찰을 받게 하고 뭐 그런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이트 운영도 하고요, 저희 멤버십도 그렇고 저희 또 그룹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매수 대리, 명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똑같이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근데 이번에 저희가 또 괜찮은 직원분이 또 섭외가 돼서 저희 대신에 또 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이쪽 일에 좀 더 치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매수 대리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진행하실 분들을 도움을 드리고, 저희는 전국에 있는 물건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저희 사이트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업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보시고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안내 드릴 부분은 요겁니다. 요거 입찰 대리, 그러니까 기일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위임장, 필요 서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좀 남겨놨는데요. 단독 입찰할 때 필요한 거, 공동 입찰 뭐 3명 이하일 때 기일 입찰표 위임장, 공동 입찰 신고서, 입찰자 목록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4인 이상 기일 입찰표 위임장, 공동 입찰 신고서, 공동 입찰자 목록 요렇게 이제 필요한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요거는 저희랑 제휴 진행하시는 분들이 열람하고 저희가 강의를 수시로 이제 업로드를 할 텐데, 여기서 커뮤니티에서 소통도 합니다. 그거는 제휴를 진행하실 분들만 이렇게 정보 공유가 가능한 점 양해를 바라고요. 저희와 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휴 진행하시면 돼요. 자, 제가 작성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글 파일로 해서 단독 대리 입찰일 때 이렇게 전부 파일을 좀 만들어 뒀거든요. 그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 단독 입찰할 때 이제 물론 저희는 매수 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임해서 위임자 입장으로 이제 입찰을 하게 되죠. 자, 개인 또는 법인을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진행할 때 사용하는 이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입찰 의뢰를 했을 때, 개인이든 법인이든 입찰 당일에 법원에서 받아서 현장에서 작성해도 되지만 기일 입찰표하고 위임자 이런 거를 법원에 가면 앞에 비치되어 있거나 교부해 주거든요. 그거를 현장 가서 작성을 해도 되지만 사람이 이제 많아 혼잡한 경우도 많고, 막상 가서 이제 현장에서 작성을 해보면은 실수가 발생하거든요. 숫자를 잘못 적는다든지 주소를 잘못 기입한다든지 그러면 또 새로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작성해 두고 가가지고 입찰함에 바로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해 가면 훨씬 이제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경매 매수 대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미리 다 작성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입찰 기일이면 오늘 미리 작성해가지고 도장 다 찍어두고 돈만 넣어가지고 바로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그게 훨씬 수월합니다. 자, 기일 입찰표는 꼭 법원에서 제공하는 그 용지만 사용할 필요는 없다. 양식만 동일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법원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양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이 생긴 그런 거면 된다 이겁니다. 자, 매수대리 단독 입찰 시 필요사항, 뭐 공동 입찰은 추가만 되지 공동 입찰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일반용입니다. 매도용 인감을 떼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냥 일반 인감증명서를 떼면 되고요.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제출할 때는 제출용으로, 열람용으로 이제 제출해도 문제를 안 삼는 법원도 있고 이 문제 삼는 법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출용으로 이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출용은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 보내줄 때 같이 법인 등기부등본도 같이 받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기일 입찰표하고 위임장, 여기 서류 작성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현 최저가의 10% 준비하셔야 되고, 수표로 보통 준비를 하죠. 현금으로 꼭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현금을 안 받아주지는 않는데 법원에서 부탁을 해요. 되도록이면 이제 수표를 해달라. 왜냐면 이게 세고 앉아있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리인 여러분들의 신분증과 도장, 아무 도장이나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 키 입찰표하고 위임장을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단독일 때입니다. 단독. 자, 요게 키 입찰표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위임장입니다. 요거랑 이제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첨부해가지고 돈 넣고 보증금 넣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단독일 경우에는 요렇게만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단독일 때. 의뢰인이 뭐 여러 사람일 때는 또 추가가 됩니다. 공동입찰자 목록하고 공동입찰 이제 신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 추가로 내야 되고요. 일단 단독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자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기일 입찰표를 미리 써도 돼요. 근데 보통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차피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든지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도 같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서류를 또 받을 때 기일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미리 고객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해주세요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대리입찰 용역계약서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메일 주소를 달라 해가지고 기일 입찰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걸 뽑아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되죠. 본인이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작성을 해서 인감증명서하고 같이 보내오면 그걸 가지고 대리인란에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여러분 정보를 기입해서 그렇게 제출하는 형태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메일을 통해서 이 자료를 보내고 해당 의뢰인이 요 이제 정보 기입하고 인감증명서 떼가지고 등기로 여러분들 사무실에 보내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매수 대리돼요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 인감증명서 안 대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며칠 이전에 그렇게 좀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요. 자, 입찰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하루 전날까지 통장에 좀 넣어달라 하거든요. 꼭 현장에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표 끊어가지고 당일날 아침에 오라 그러면 되고요. 법원마다 다 다르는데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이제 입찰 마감을 하거든요. 보통 10분, 20분에 많이 하는데 경남 쪽에는 그러면 한 10시 반까지 오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수표만 받아가지고 미리 작성된 기일 입찰표하고 그걸 같이 동봉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찌됐든 기일 입찰표하고 위임장은 미리 보내셔가지고 도장 찍을 거 다 찍고 본인의 정보 다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받아 두시라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 보증금은 하루 전날까지는 여러분들의 계좌로 받아 두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기일 입찰표 작성할 때요. 여기 본인란이 있잖아요. 본인은 의뢰인입니다. 말 그대로 낙찰을 받을 사람. 그죠? 자, 여기 대리인은 여러분들이에요. 매수 대리를 진행을 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리 입찰의 경우에는 이 본인란에 있잖아요. 본인란에 여기 도장을 꼭 안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임장에 이미 모든 내용을 위임한다라는 내용하고 인감이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작성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일 입찰표 작성 없이 위임장하고 인감만 보내주세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써도 됩니다. 여기에 도장 안 찍어도 무효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왕 작성하는 김에 요거까지 다 주는 거죠. 기일 입찰표하고 위임장까지 미리 둘 다 메일로 보내면 좀 더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조금 더 긴장감도 가지게 되고요. 의뢰인이. 그래서 같이 보내서 이왕 보낸 김에 여기에 인감 도장도 찍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인란, 지금 의뢰인이 도장을 찍어야 될 곳은 아까 그 위치하고 여기 본인 1, 단독이니까 본인 1 하나만 하면 되겠죠. 여기에 인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인감 도장 찍으셔야 돼요. 위임장에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고 이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법인 등록번호를 넣죠. 개인은 법인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비워두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는 인감증명서상의 신주소 그거 기재하시면 되고 나머지 대리인란엔 여러분들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과의 관계는 뭐 아무거나 쓰세요. 저는 항상 지인이라고 써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란에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됩니다. 그럼 도장 찍고 정보를 넣어서 이제 보내오겠죠. 그리고 보증금액란은 여러분들이 미리 타이핑을 해서 보내도 됩니다. 딱 그 금액만 보내라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 최저가의 10%가 1000만원이다 치면 1100만원을 써도 되긴 해요. 1000만원 이상만 쓰면 되니까 1100을 쓰면 그 안에 실제 봉투 수표를 가져오는 그 돈도 1100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도 110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100단위까지 정확하게 그 수표를 그대로 끊어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의 10%가 1121만 5,500원이면 1121만 5,500원을 그대로 쓰고 수표도 1121만 5,500원을 그대로 보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수표로 뽑아서 나중에 봉투 안에 넣고 입찰함에 넣는 거죠. 여러분들의 방식을 정확하게 만드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냥 딱 정해진 최저가의 10% 금액만 송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금액을 여기 적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입찰 가격 부분은 좀 비워두시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협의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사건 번호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뽑게 되면 입찰기일하고 요건 다 수정하셔야 돼요. 잘 까먹을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입찰기일, 그 다음에 요 무슨 법원, 무슨 지원, 요것도 반드시 수정하셔야 돼요. 까먹는 경우가 저도 초반에 까먹기도 하고 했는데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죠. 현장 이제 법원에 가면 거기서 배부하는 거는 항상 자기 법원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지방법원, 무슨 지원인지를 보고 반드시 수정해서 쓰십시오. 입찰 기일도 수정해서 쓰시고, 요거 잘 까먹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다 적으시는데 웬만해서는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이제 메일로 보내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증금액까지 아예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보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현금 자기압 슈퍼에 여기에다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자는 여기 본인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아니고 지금 입찰을 하는 여러분 대리인의 이름하고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대리인 날에도 도장 찍으시고요. 요거 여러분 도장 찍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위임장인데요. 대리인은 여러분들 정보 다 넣으시고 여기에 여러분들 도장 찍으시면 되고 그냥 일반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수정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임장 란에도 요거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지방법원 무슨 지원인지 보고 이렇게 수정하시고 사건 번호, 뭐 물건 번호가 없는 경우는 1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아까 여기서 물건 번호 그냥 안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건 번호가 없으면 1이라고 그냥 써 놓습니다. 뭐 크게 문제될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수정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까먹습니다. 무슨 지원인지고. 그 다음에 본인 란에 여기는 반드시 위임인의 인감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본인 정보 다 넣으시라고 하시고, 직업도 안 넣으면 왜 안 넣습니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직업은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사실이든 아니든 뭐 그걸 검토하는 건 아니니까. 정보 다 기입하시고 그걸 이제 등기로 인감증명서하고 같이 이제 보내오면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죠. 그리고 체크하실 부분은 요거 이제 보내올 때 본인이 잘못 적어가지고 딱 받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위임장 같은 경우는 골치 아파질 수 있잖아요. 거리가 멀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나한테 카톡이나 이런 거 한번 보내달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대로 썼는지 한번 보시고 문제 없으면 그대로 등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보내기 좀 불편해 하시면 메일로 다시 회신 달라 해도 되고요. 요걸 기재하시고 나서 뭐 도장까지 찍어야 되니까 뭐 PDF 파일로 일반인들이 잘 못하니까 사진을 찍는 게 낫긴 한데 그걸 또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진은 이제 정보가 남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보내달라 하시되 혹시 잘못하고 실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빠듯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입찰기일인데 오늘까지 이 서류가 오게끔 서로 시간 조율을 하면은 오늘 오후에 등기를 탁 받아봤는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뭐 밤에 부랴부랴 만나러 가든지 그 사람이 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진 찍어 보내줄 게 아닐 것 같으면 좀 빨리 기일 입찰표하고 위임장을 의뢰인이 작성된 것을 등기로 받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하고.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는 저희 이제 집행관 사무실은 보면은 굳이 날짜를 크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3개월. 보통 서류 제출할 때는 보통 3개월짜리 이내를 좀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한 2년 전에 떼놓은 거 이런 거는 안 되고 최근에 뗀 거 맞냐고 물어보고 예전에 떼놨다 하면 그냥 최근에 하나 떼시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끔씩 보면 인감증명서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인감도장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이 그 체크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실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뢰인한테도 요 서류를 보내오라 할 때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하고 본인 도장이 맞는지 한번 바퀴 찍어보고 맞으면 얘기 찍으라고 하세요. 그 얘기를 반드시 좀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서류 준비해서 뭐 며칠 전에 받아두셨다가 입찰 보증금 10%는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보내달라 하시고 저는 보통 아침 일찍 보통 10시 반, 뭐 11시까지 가도 되니까 늦어도 일반적으로 저는 10시 반까지 법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9시 반쯤 나가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이제 은행 가서 찾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날에 찾아두셔도 좋아요. 아침에 이제 창구가 복잡하면 또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입찰기일 전날에 은행 마치기 전에 미리 수표로 찾아두시는 게 좋다. 내리 입찰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 번호 넣으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공동 입찰입니다. 2명 이상 뭐 그런 경우인데요. 자, 기존에 이제 기일 입찰표하고 작성하는 방법도 살짝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동이면 각 개개별로 인감증명서 다 받으셔야 되고 인감도장 다 찍어야 됩니다. 공동 입찰자가 3명이면 3명 다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기일 입찰표 작성 방법은 동일하고요. 요거 아까 수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뽑으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날짜도 수정하셔야 되고 사건 번호도 넣으셔야 되고 물건 번호는 있으면 물건 번호를 넣으시고 없으면 1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별지 목록과 같음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돼요. 공동인 경우 2명 이상인 경우 의뢰자가 부부다 2명이 산다 그러면 두 사람 본인란에 넣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별지로 그 공동인의 정보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찰자 본인란에는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비워두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별지에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공동 입찰자 정보를 따로 넣을 거기 때문에 별지 목록과 같음 요것만 넣으시면 되고요. 대리인란에는 여러분들 정보를 그대로 좀 넣으셔야 됩니다. 본인과의 관계는 뭐 지인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금액도 뽑으면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금액에 맞게끔 입찰 보증금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되고 딱 그 금액만큼만 수표로 뽑으셔야 됩니다. 저 당연히 똑같습니다. 현금 자기 압수표 하셔야 되고 입찰 가격은 뭐 협의해서 당일 쓰셔도 되고 전날 쓰셔도 되고 입찰자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요. 자, 위임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작성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보 넣으시고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지원인지 무슨 지방법원 다 수정하셔야 되고 사건 번호 물건 번호 다 수정하십시오. 자, 그리고 본인란이 이제 3개인데요. 공동다수 입찰은 본인란이 또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3인 이하짜리를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3명 같은 경우는 본인 1, 본인 2, 본인 3 이렇게 공동 입찰자의 정보를 다 넣으시고 당연히 인감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각각.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추가할 게 공동입찰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것도 무슨 법원 무슨 지원인지 요거 수정하셔야 되고 사건 번호 물건 번호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건에 맞게끔. 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자, 날짜 수정하시고 신청인은 아까 3명이면 한 사람 쓰시고 나머지 외 2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2명이면 홍길동 외 1인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분 표시하라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요런 게 있고 자, 다음에 공동입찰자 목록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 기입을 하시고 공동입찰자 3명이 똑같이 알겠다 하면 3분의 1 2명이면 2분의 1 요 지분을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공동입찰자 목록란에도 인감날인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위에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두 번째 사람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세 번째 사람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각각 지분을 다 기입해야 된다. 3명이면 3분의 1이 많죠. 일반적으로 요런 식으로 기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렇게 해서 공동입찰자 목록하고 공동입찰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각 개인별 인감증명서 첨부가 돼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추가로 이제 제출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고 위임인이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모르는 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커뮤니티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계속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종종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 분야에서 꼭 자리를 잡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잔소리 같네요. 앞으로 잔소리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업이건 간에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리마인드를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듭니다. 유지하기 힘들고 내가 임계점 오르기까지 자리를 못 잡고 포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잔소리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명 중에 한 6, 7명은 떨어져 나가요. 저희가 압니다. 이 뭐 중개하고 다르지 않아요. 중개보다 유리한 점이 좀 있을 뿐이지 일은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이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요. 저도 이제 나름 열심히 이제 알려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했는데 떨어져 나가면 저희도 헛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거고 저희도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한번 살아남아 봅시다. 돈도 벌어 보시게요.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